오늘 해볼 피드백은 장린 작가님의 고인물은 회귀하고 싶지 않아 라는 작품입니다. 자, 일단은 안녕하세요 나비오님. 폭망한 일지를 갖고 있는 작가와 망생이 사이의 무언가입니다. 그러니까 한 작품은 성적이 좀 아쉬우셨지만 어쨌든 완결을 내신 분이시죠. 평소 개훈이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높은 경쟁률 사이에서 덜컥 당첨돼서 기쁘면서도 영상으로 남겨줄 생각이 뭔가 두근두근하네요. 자, 지금 나비계곡 지금 이거 피드백 신청자 숫자가 한 50명 되거든요. 2% 확률에 당첨되신 거여서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읽어봤습니다. 자, 원고 3화 일단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문피아 아카데미에 지금 신청을 하신 상태라고 하네요. 자, 일단은 작품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줄거리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줄거리는 이게 주인공이 이제 게임 속에 빙의를 했어요. 속에 빙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대단한 게임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웰메이드 게임. 그냥 그냥 흥행은 잘 안 됐지만 나름 게임으로서의 구색은 갖춘 작품. 그리고 주인공은 여기에 엄청난 고인물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빙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나는 이 게임을 해봤다니까? 이러면서 여기를 바로 그냥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숨겨진 히든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마왕을 잡았어요. 마왕을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은 용사와 이제 동료들을 모아서 마왕을 잡아요. 여기서 주인공은 이제 예언자라는 직업입니다. 예언자라는 직업으로 이제 용사와 동료들에게 이제 보조 역할을 하죠. 이제 얘 뭐 아이템 얻으면 얘한테 퍼주고, 야 저기 히든템 있다 니 가져라 이러면서 이 용사 캐릭터랑 이 동료들 캐릭터한테 보조 역할을 해서 마왕을 잡습니다. 마왕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로 되돌아갈 이제 마법을 연구하고 있을 때 회귀합니다. 갑자기 엔딩을 했는데 회귀를 해. 그리고 어떻게 하더라도 클리어를 해도 계속 회귀해. 이게 왜냐면은 이제 이게 패키지 게임이에요. 패키지 게임인데, 그러니까 스토리가 마왕을 잡는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스토리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회귀를 하게 되고 계속 회귀를 하다가 주인공이 여기서 이제 별의 소원이었나? 하여튼 별바라기라는 능력으로 이제 소원을 하나 이룹니다. 소원을 하나 이루게 되는데 이걸로 시스템을 부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시스템이 없는 최초의 회귀를 하게 되면서 이게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저는 소재가 되게 독특하고 재밌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크로노스 크로니클, 내가 빙의한 게임의 이름이다. 게임의 이름. 이게 그냥 뭐 엄청나게 잘 만든 게임도 아니고 엄청나게 못 만든 게임도 아니고 그냥 그런 게임이에요. 그럴저럴 킬링타임용으로 괜찮다, 딱 이 정도 포지션의 게임인데 내가 얘는 회귀를 하고요 좋아했어요. 솔직히 쾌재를 부르지 않을 사람은 없으리라. 여느 애니메이션이나 소설에는 그렇지 않은가. 게임 속으로 들어간 주인공, 그리고 그 주인공은 게임물의 고인물이고 원작 지식을 활용해 치트를 얻어 무쌍.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 나는 그 주인공이다. 이분의 문장을 보시면서 특징적인 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분의 문장을 보면서 다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자, 바로 1인칭 서술을 메인으로 하는데 이제 독백을 서술에 쓰죠. 독백을 서술에 사용한다. 자, 요 부분은 제가 나중에 체크해둔 부분이 있는데 되게 이걸 잘 사용하세요. 그리고 문장이요 짧죠?
문장이 짧잖아. 왜 안 보이세요? 하지만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정확한 원래는요. 원래 문법에 맞추는 거는 이거는 붙여야 되는 문장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붙여야 되고 이게 떼면 안 돼. 근데 이거는 웹소설에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문장을 굉장히 짧게 써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때 나는 이 게임을 플레이했던 경험을 가지고 인생 2망을 즐기는 사이다 게임 판타지 장르 웹소설의 주인공이었다 해서 게임이 클리어를 했어. 클리어를 못하는 게 이상해. 나는 크로노스 크로니클의 고인물 플레이어였고 게임 속 공략은 대부분 내 머릿속에 있었다. 그래서 이 게임이 막 그런 거 보통 그런 게임들 있잖아. 막 지옥의 난이도 게임 막 이러면서 아무도 클리어하지 못한 악마 같은 게임 보통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되게 흔히 말하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판타지 같은 경우엔 요런 데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게임을 좀 못 만들었을 뿐이지 다 깨는 게임이야. 그랬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이제 리셋이 돼요. 간단하게 게임적으로 말하면 세이브 파일이 날아갑니다. 게임을 깼는데 세이브 파일이 사라져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남는 것도 없어. 그냥 다시 시작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여기서 7번째를 회기를 6번 하고 이제 7번째 세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계는 게임이라고. 이게 마왕을 죽인 상태거든요. 마왕을 죽이고 거의 끝나가는 상태야. 엔딩을 향해서 엔딩 직전이거든.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이 세계는 게임이다. 나는 이 용사 리젤이라고 있어요. 이 용사 리젤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갑자기 게임이라니. 그러니까 너는 잘 들어. 너는 정해진 원형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고 쳇바퀴 돌듯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도록 만들어진 세계의 주인공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러면서 진실을 밝힙니다. 진실을 밝히니까 시스템이 경고창을 내면서 얘한테 페널티를 부여해요. 페널티가 뭐였다? 당신은 차기 마왕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러면서 주인공이 마왕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주인공의 상태창인데 얘가 갑자기 여기서 이 없어진 부분 있죠. 이렇게 다 밑줄을 쳐버리고 금기를 범한 마왕. 그러니까 얘가 마왕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얘가 주인공이 마왕이 됐잖아. 시스템 금기를 저질러서 주인공이 마왕이 됐어. 그러니까 동료들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같이 싸워왔던 동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라고는 하는 거야. 시스템이 얘를 마왕으로 만든 이유는 죽으라고 해서 이 동료들의 손에 죽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제 동료들이 자기 목소리도 안 들려요. 내가 이제 이 리젤이라는 용사한테 말하는데 얘 내 목소리조차 얘한테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그렇죠. 심장을 틀어지는 금제, 마왕의 지목, 그리고 언어 상실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죽으라는 거죠. 금기를 번했다. 너는 이제 이 세계에서 말해선 안 되는 진실을 말했다. 라고 하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 동료들이 혼란에 빠져요.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죽여야 돼. 그러면서 이제 리젤이 이 동료들의 공격을 막거든요. 얘 마법사라는 얘가 나오는데 얘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얘가 자꾸 주인공을 죽이려고 해요. 얘가 자꾸 이제 얘는 강경파야. 주인공을 죽여야 된다. 얘가 마왕이 됐으니까 이 마왕이 다시 부활하기 전에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죽이려고 해. 근데 이제 리젤이 가서 막죠. 리젤이 용사가 가서 하비는 우리의 동료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얘를 죽인다고? 그래서 누가 몰라서 그래? 하지만 지금 저녁한테도 마왕의 기운이 나오고 있잖아. 이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용사 일행과 적대하게 되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죽어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마법의 이름은 별바라기의 소원 이러면서 용사 일행 중 가장 포지션이 애매한 예언자만의 고유 마법인데 딱 한
한번 소원을 이루는 거거든요. 거기서 시스템 너를 파괴한다 해가지고 온 세상이 붉은색 에러 메시지에 가득 차면서 세상이 초기화됩니다. 근데 나는 여기가 진짜 좋았던 게,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세계를 리셋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세계 그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했을까? 요 내용에 여기서 주인공의 이제 이거를 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여기가 제일 좋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다음이 있기를.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 게임 속 캐릭터는 엔딩을 본 다음에 이 세계가 리셋되면서 계속 과거로 돌아가서 마왕을 영원히 잡는 쳇바퀴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동료들이랑 자신의 이제 그랬던 사람들한테 너희들에게 다음을 주겠다 해서 이제 시스템을 파괴하고 과거로 회귀합니다. 과거로 회귀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이 소설의 킥이 있죠. 이 세계가 이제 초기화되거든요. 다시 초기화되고 리셋이 되는데, 여기서 자 이제 뭐 개체명 네슬라 바나임 성공, 개체명 카일 조르슈 성공, 이게 얘 동료들이에요. 얘네들 동료들인데, 여기서 이거 보십시오. 개체명 리젤 다르크 알 수 없음, 개체명 유하빈 알 수 없음. 자, 이게 뭐냐면 주인공이 7번째 회기에서 주인공과 그 주인공을 살리려고 했던 용사 리젤이 둘 다 기억을 가지고 회귀해요. 그러니까 맨날 원래 자기만 기억을 가지고 회귀를 했는데, 이번에는 리젤도 같이 회귀합니다. 그런데 이거죠. 그러니까 보이 및 걸 구도죠. 정확하게 이제 항상 이 세계를 지키는데 가장 핵심이 됐던 이 리젤이 같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 이제 과거로 다시 스타트 지점으로 돌아오는데, 항상 얘는 이제 스타트 지점으로 돌아오면은 딱 요 상태입니다. 이거 약간 노예상인한테 이제 노예상인 마차에 실려서 이제 끌려가는 노예 A 뭐 요걸로 이제 항상 부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자마자 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맞아, 스카이림 스타트인데, 자 여기서 얘가 상태창을 부르는데 상태창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상태창 이렇게 말하면은 내 눈앞에 그 삐삐삐 이러면서 이 시스템에 상태창이 떠야 되는데 상태창이 없습니다. 아니요, 상태창이 없는 이유는 부쉈잖아. 시스템을 박살냈으니까 이 상태창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번 생에서는 이제 진짜 엔딩 이후를 꿈꿀 수 있는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얘는 오히려 막 상태창 외치다가 이게 안 나타나니까 7번째 회의 그때 드디어 이 시스템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고 해서 막 웃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노예 상인들이 갑자기 얘가 미쳐가지고 웃고 있으니까 얘를 막 두들겨 패거든요. 두들겨 패는데 여기서 마법을 써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느 정도는 그 시스템의 도움 없이도 마법을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기만 6번 했으니까 이제 시스템 도움 없이도 어느 정도는 마법을 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 노예 상인들 다 그냥 그 박살내버리고, 여기서 그 말 같은 거 싹 다 풀어버리고 그 말을 타고 도망쳐요. 말을 타고 도망치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바로 하고 이제 리젤을 만납니다. 바로 이제 리젤을 이 끝동산맥 근처의 동틀역 마을에 가가지고 이제 리젤을 만나고, 이제 리젤을 딱 만났는데 갑자기 하빈, 너 하빈 맞지? 이러면서 이 리젤이 자기를 알아보는 거야. 여기는 2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3화까지 쭉 내려가면 또 이제 그 리젤과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아니 네가 그러면 회기자였다고? 이러면서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이제 우리는 이 게임을 클리어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리젤과 좀 얘기를 하는데, 이 리젤이라는 캐릭터는 약간 그거야. 그 용사인데 이 타고난 힘으로 약간 천력을 지니고 있어요. 천력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그 뭐 약간 설거지나 이런 걸 못해. 그러니까 청소 같은 거를 잘 못해요. 청소나 설거지 뭐 요리하는 거 이런 거 더럽게 못해요. 이거 너무 힘이 세서 만지는 것마다 좀 죄다 부셔먹어가지고 잘 못하고, 되게 약간 왈가닥에 되게 기운찬 건강한 애예요. 밝고 약간 건강한 그런 캐릭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리젤의 사연을 기점으로 이제 본격 마지막 3화가 이제 끝나고 이제 딱 그렇게 되는데, 자, 요 총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클리셰 비틀기를 적절하게 활용한 재미있던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문장이 유려하진 않아요. 문장이 막 좀 문장력 자체가 막 유려하고 막 와 이런 막 감탄스러운 막 이러면서 그러진 않은데, 글의 가독성이 일단 너무 좋았습니다. 문장을 굉장히 짧게 쓴다거나, 대화를 통해 설정과 서사를 전달하려고 한다거나, 가독성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작가가 노력한 게 느껴졌어요. 1인칭 소설 중에 종종 주인공의 독백,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주인공의 독백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여내서 이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체크했던 부분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잠깐만. 위쪽에 여기 있다. 이거야. 나는 의사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중얼거렸다. 회기병 초기 증상이군요. 빠르게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잘 치료만 받으신다면 건강에 문제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독백이죠. 요 아래는 독백이고 요 아래는 내 행동을 나타낸 건데, 요런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조화가 돼요. 이게 그 여기서 말하는 회기병이 뭐냐면은 리젤이 처음 회기했잖아. 그러니까 처음 회기했으니까 얘가 막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내가 그러면서 막 온갖 야 지금 회기했으니까 지금 바로 뭐 어떻게를 가가지고 어디를 가서 막 뛰쳐나가려고 자꾸 이래가지고 회기병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요거는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으니까. 여튼 그 다음에 전개 속도와 밸런스도 상당히 적절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회기 첫 스타트인 노예 상태 있잖아요. 노예 마차 그 스카이림 스타트 상태에서 되게 빠르게 벗어나거든요. 바로 그냥 그 화만에 그냥 마법으로 다 때려 부수고 탈출해버리는데, 여기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전개를 굉장히 빠르게 만드는 요소 중에서 이 장면이 되게 특히 좋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3화까지 내용에서 특별하게 피드백할 부분이 찾기가 어려웠어요, 솔직히. 그리고 근데 다만 이게 막 와 이거 미친듯이 재밌다 이게 아니라 그냥 되게 좀 술술 잘 익히는데 좀 재밌네? 약간 이런 느낌에 좀 가깝게 읽었어요, 저는. 그 다음에 이후 전개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들었던 게, 이게 마왕이까지 주인공이 이미 여러 번 클리어하는 입장이잖아. 그래서 기존 마왕을 상대로 힘을 쌓아나가는 과정이 독자들한테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을 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주인공이 레벨도 있었고 스탯도 있었고 뭐 이랬는데, 이제는 시스템의 도움이 없어. 그러니까 경험치도 없어. 예전에는 몬스터 같은 거 잡으면은 경험치 받아가지고 레벨업 해가지고 강해지고 이랬거든? 그런데 이런 경험치나 이런 것도 없어. 그래서 시스템을 도움을 받게 되지 못한 지금 오히려 상황적으로는 주인공이 더 불리해진 상황이 많거든요. 성장의 발판 자체가 하나가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걸 반전시켜가지고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하나 더 있으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이거죠. 전에는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사용하던 마법을 직접 써보고 직접 연구해보니까 처음에는 좀 헤맸어. 시스템의 도움을 받았을 때보단 처음에는 좀 더 약했어. 근데 나중에는 시스템의 도움을 받은 것보다 오히려 더 위력이 강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기대감을 심어주는, 이 시스템이라는 성장 발판이 사라진 게 오히려 조화 상태가 되는 식으로 좀 놔두면은 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무난한 재미와 뛰어난 가독성을 지녔던 작품이었고, 앞으로 저는 이 리젤과의 케미, 그리고 이 용사 같이 회귀했던 유일한 이해자잖아요.
그 리젤과의 케미 그리고 기억을 잃은 다른 동료들은 다 기억을 잃었어요. 지금 상태가 잃은 옛 동료들과의 캐릭터가 좀 잘 갖춰진다면 되게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다만 이제 주인공이 아무래도 여러 번 게임을 깨본 고인물이다 보니까 이게 스토리 짜기가 좀 빡셀 겁니다. 짜기가 빡셀 거다. 왜냐면 주인공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기존의 스토리랑 똑같이 돌아가 버리면은 클리어가 너무 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긴장감을 만들려면 저는 오히려 이런 거 시스템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뭔가 미래가 달라지는 변수 같은 게 나오면 좋지 않을까. 옛날에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제 시스템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그런 변화들로 좀 하면은 좋게 작품을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피드백 마치겠습니다.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